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예. 그렇죠. 이겁니다. 방금 첫 곡 나오면서 얘기했는데, 저희 MBC 이사 갈 때까지는 안 관두시는 걸로. 예. 아, 무슨 말을 못하겠네. 바로 인용이 되니까. 네. 조심하셔야죠. 예. 제가 뭐 기억력 좋고 뒤끝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꾸 잊는단 말이죠, 근데. 아, 방송 전에 좀 자다 왔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목소리도 그렇고 잠이 좀 덜 깼는데. 예. 오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오늘은 시스루. 아니요. 야, 파격적인 어떤 아이돌도 소화 못한다는 바로 그 시스루 하얀색. 아, 오해하시겠다. 시스루는 아니고요. 약간 이제 그물 같은 옷이고요. 그게 시스루죠. 더 심해. 그물이라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망사와 그물의 중간 단계인.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요. 네. 저기 한강 가서 이걸로 물고기 잡을 거예요. 물고기가 잡힐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촘촘하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뭐 저녁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얼굴도 너무 좋으시고. 아. 예. 진짜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머리도 전혀 떡이 없고요. 뭐 하다 오신 거예요? 아, 오늘은 그냥 좀 집안일 좀 하다가 왔어요. 이렇게 저녁 일하고 그다음에 집안일 용물을 좀 보고 그다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씻고 라디오 출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오신 거군요. 딴 일을 위해서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아니, 아침에 씻고 안 씻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어쨌건 준비가 예. 일찍 준비하고 다른 일 보다가 네.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라디오를 위한 어떤 예. 코디를 하신 거군요. 그런 걸로 하죠. 네, 또 그런 걸로 해요. 예, 맞습니다. 예쁘신데요? 여의도 둔치에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갈아입고 왔어요. 계속 낚시로. 예, 어망으로. 예. 민물고기 잡아서 술안주를 드시려고요? 예, 매운탕. 제가 한강을 많이 뛰잖아요. 아, 예. 근데 보면은 요즘에 비도 오고 하니까 되려 그 한강에서 낚시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세요. 아, 비가 오면 잘 잡히나요? 그럼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더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더 환경이 힘들수록 낚시꾼들은 더 신나나 봐. 투지가 생겨요. 예. 거기 이렇게 누워서 술 드시고. 뛰다가 중간에 멈추고 한잔 하고 싶은 정도로. 아, 그렇군요. 거기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끝나고 뭐 하세요? 오늘은 끝나고 집에 가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특별한 건 아니군요. 원래 끝나면 집에 가야죠. 저 언젠가는 가야죠. 예. 그렇죠. 좋은 소식 없고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한 주였어요. 예. 진짜? 네.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지. 그런 쪽이 아니고요. 안 좋은 삭풍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괴롭힐까? 아니, 그러면 소개팅은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되게 싫어하시네요. 자, 개인사 밝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니, 밝힐 만한 개인사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 20대 후반 남자 만난다는 그 사람은. 뭐요? 근데 진짜인 줄 알 것 같아요. 시경 씨가 얘기하면. 그 자장법사처럼. 진짜잖아요. 지금 저 청취자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 오늘. 알겠습니다. 얘기 언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신현재 씨. 일단 김일희 기자님 사랑합니다. 이거 봐. 어이구. 사실 묵공을 예전에 묵공을 예전에 봤었는데 기자님 방송 듣고 가물가물해서 다시 봤는데요. 그날 방송에서 안성기 배우가 중국어로 연기하느라 힘들어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더빙 같던데 아닌가요? 아니면 아무리 더빙이라고 해도 입모양은 중국어 발음하는 것처럼 연기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다는 뜻인가요? 궁금해져서 올립니다. 예. 이건 후시가 많죠. 그렇죠. 예. 이제 중국어로 연기를 하신 게 맞고요. 네. 본인이 중국어로 또 후시 더빙을 하세요. 하고 싶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본인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목소리는 연기의 일부니까 하는데 뭐냐면 중국 관객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래도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두 가지 판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기 배우가 직접 더빙을 한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성우가 이제 음색이 비슷한 성우가 더빙을 한 버전이 있는데 네. 아마 청취자께서는 중국 성우가 더빙을 한 걸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영화에서 동시 아니고 후시로 하는 경우가 요즘도 많나요?
꽤 있죠.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주로 후시를 하게 되고요. 예. 어떨 때는 이제 후시 연기가 좋은 배우들 경우에는 약간 이제 편집 과정에서 대사 같은 게 뭐 조금 수정이 들어간다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별로는 또 우리나라는 동시녹음 많이 하지만 그렇죠. 후시 많이 하는 나라들도 아직도 있고요. 아무래도 후시하면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티가 나죠. 예, 그게 좀 후시 강한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우리는 못 알아채지만. 그러니까 왜 동시녹음보다는 아무래도 이 감정을 끌어올리기가 힘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만큼 그때 감정을 되살려내는 데 있어서 순발력이나 이런 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각자 장기가 다르니까요, 배우들이. 예. 그렇죠. 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박지연 씨. 가끔 영화 한 편이 다른 창작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다른 영화에서 오마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영화 속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블로그나 리뷰와 함께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영화업계에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나요? 이 코너에 어울리는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만 문득 궁금해서 알려주실 거죠? 이거는 제가 법무법인에 정식으로 문의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네.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블로그에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넣는다든가 해서 리뷰를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첫 번째 궁금증, 그러니까 어떤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다른 영화 속에 인용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보면 나중에 엔딩 크레딧에도 다 명기가 되죠. 그거는 이제 그 영화사 대 영화사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정해져 있는 판권료를 내거나 아니면 서로 양해를 해가지고 그냥 쓰십시오라고 하거나 그런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관객들께서 이제 영화의 한 장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리뷰를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상업적인 그렇죠. 이익을 발생시키느냐 아느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걸 갖고서 어떤 책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보는데 어떤 요금을 받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참 애매한 게 그것을 통해서 내 블로그나 어떤 것이 인기를 얻어서 내가 어떤 다른 곳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저작권자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익을 본 것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이제 전문가들이 판정을 계산을 해야겠죠. 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 참 개인창이 생기면서 그게 개인 미디어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홍보나 어떤 상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저작권 카피하는 거나 이런 것도 보면 결국엔 양심 문제인 것 같아요. 참 애매하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엔 개인 양심이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진행, 수많은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랬을 때 결국엔 이렇게 법으로 혼낼 수는 없어도 눈을 쳐다보면서 진짜로 그럼 저작권자가 가서 눈을 맞춰봐. 나와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뻥치시네. 그 원텍스트의 저자가 존중을 받지 못했다, 존중받았다라고 느끼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소를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거기에 달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의 텍스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걸 갖고 제2의 창작물을 만들었구나 했을 때는 사실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아티스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남의 손이 타는 게 싫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존중이 돼야죠, 그거는.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돈 문제 되기 전에 그냥 불쾌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얘기했는데 왜 정재영 씨가 파리에서 공부할 때 그죠? 문방구에서 악보 복사하는데 백발의 할머니가 와서 자네 지금 이거 범죄라고. 침해라고. 근데 그런 문화가 사실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많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계몽된 사고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도서관에서도 몇 장 이하로만 제한이 돼 있죠.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마음가짐. 그거는 알고 있는 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화는 행복의 은희. 저 허진호 감독님의 네 번째 작품 행복이라는 사랑 영화에서 여주인공 은희 임수정 배우가 연기를 했었죠. 임수정 씨. 바로 임수정 씨. 우리 라디오에 나와줬던 그 임수정 씨. 영빈관에 지난 영비관 아니고요. 좀 넘어가지. 아니요, 안 피곤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발음이. 영비관. 영빈관에 이렇게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 나 그 영화 봤잖아요. 다운받아서.
나 그 카사노바 너무 좋아요. 어떡해요. 그 류승룡 배우가 김혜리 너무 좋죠. 어떻게 하지? 뭐라고요? 네? 그 보셨나요? 운전하다가 네. 좋았어요, 저는. 예. 그 배우께서 원래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려는 개그 본능이라고 하나요? 너무 강하시대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눌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분이라고 전 들었어요. 직접 저는 외국어가 영어 말고는 없어서 네. 처음에 그 외국 여자를 딱 들이닥칠 때 너무 놀랬죠. 했던 수많은 그 언어들은 잘 소화한 건가요? 기자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중동이 아니었나? 너무 웃겨갖고 그 외국 여자 머리 미는 거 있잖아요. 예. 맞아. 근데 확실히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외국어를 잘하는 건 정말 큰 섹시함입니다. 그 문화를 안다는 거니까. 여자든 남자든 네. 굳이 뭐 그렇다고 카사노바는 아니지만 좀 부럽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고방식을 더 얻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 하나를 배움으로써. 기자님은 영어 말고 또 뭐 하시죠?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한다니까 영어도 못해요. 인터뷰는 또 대충 또 원어를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준비해서 다 하는 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미리 자, 영어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 부탁드립니다. 다짜고짜? 짧게 해주시고 노래 듣고 오죠. 예.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허진호 감독님은 사실 그 한국 멜로 드라마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작가세요. 그러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예, 그 봄날은 간다, 외출, 그다음에 행복, 그리고 연전에 정우성 씨랑 중국 여배우 고원원 씨가 나왔던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까지 전부 사랑 영화를 만드셨거든요. 액션을 안 하는 감독님으로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연애 박사 허 감독이라고 놀리기도 하셨고 네. 예전에 뭐 그런 거죠. 뭐 류승환 감독님 하면 그 소위 다찌마와리 싸움 감독이고 싸움씬, 이제 허 감독님 그러면 연애 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사실 뭐 그건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 솔직히 그 한국 멜로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연애에 디테일이 없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데 마치 이건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쓰고 만든 것 같은 영화들이 많았던 거예요.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는 분명히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영화 감독들이 예전에 너무 이렇게 사회파 영화를 만드느라 연애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허진호 감독님 8월의 크리스마스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거 굉장히 훌륭한 멜로 드라마가 나왔다. 어떤 그런 감정. 예, 그리고 특징이 굉장히 통속적인 줄거리들에서 그 깊은 울림이나 풍부한 결을 뽑아내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8월의 크리스마스는 예를 들면 죽음을 앞둔 남자와 그 여자의 얘기고, 그렇죠. 근데 봄날은 이제 사귀다 차이는 얘기고 유지태 씨가 그렇죠. 이영애 씨한테 그 외출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예, 외출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중의 불륜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무엇이 스캔들을 정말 내일처럼 여긴 로맨스로 만드는가 그런 포인트나 연애의 기억 같은 거를 잘 살려내는 감독님이셨고 행복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아픈 심한 병에 걸린 두 남녀가 요양소에서 만나서 사랑한 이야기를 다룬 4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네, 노래 듣고 들어와서 좀 더 줄거리 듣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나 그런 걸 하니까 네. 자 액션 이걸 안 하고 네. 자 그냥 감정 잡히면 왜냐하면 액션하면 감정 깨지니까. 허 감독님은 이러세요. 리허설 할 때 저기 앉아보자 일단. 그래서 마주 앉혀놓고 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자 그러세요. 진짜. 예, 배우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요? 노래 듣고 올까요? 예. 너무 순순히. 자, 예, It's Over Now. 예, 뭔가요? 이 영화는 주로 사랑의 단계 중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헤어지는 부분에 관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랑이 끝난 것, 당신의 마음이 변심한 상대를 향해 부르는 것 같은 노래를 한 곡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R&B 팀이죠. 예, 112가 부르는 It's Over Now. 야, 이거 봐. DJ처럼. 그죠?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냥 이대로 올리면 되는 건데 제가 못 올리겠어요. 이거 하면은 왜냐면 이걸 하기 시작하면요. 이동진 기자님 밥그릇이 위험해지고요. 이동진 DJ가. 그리고 그게 뺏기면 제 밥그릇이 지금 위협을 얻는 거기 때문에 다시 소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이 자극적이네요. 아, 그래요? 네. 자, It's Over Now. 예. 뭐, 112이라 해야 되나요? 예, 112. 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줄거리 조금 더 듣다가 우리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이 서울에서 이 바를 경영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남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보고 싶네요. 홍우씨 바를 경영하면서. 난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요. 여기 어떤 분이 말할 때 껴들지 말라고 기자님 얘기 좀 하게. 근데 그러고 싶은데 어떡해요. 아니, 자주 껴들어 주세요. 제 얘기 지루해요. 네. 예. 아니, 지루하진 않지만. 예, 네. 이 남자는 영수라는 남자고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정말 뭐 아무 생각 없고 술 정말 많이 마시고 여자 보면 막 치근덕거리고 약국에 약 사러 가서도 약사한테 치근덕거리고. 근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게 뭐 사람 자체가 방탕해서 또 약간은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병이 걸린 거예요. 간경변이 너무너무 심하게 악화가 된 거예요. 그만 놀아야지. 근데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이제 될 대로 약간 자포자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하게 악화가 되니까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던 이제 애인하고 또 헤어지고 경영하던 바도 친구한테 넘기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따로 사는 어머니한테도 찾아가서 엄마 나 유학 갈 거야. 한 2, 3년 걸릴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때 어머님 반응이 되게 재밌는데 그냥 그러냐 그러고 무릎에 다 큰 아들을 이렇게 눕혀놓고서 야 너 지금 얼마 만에 나한테 온 줄 아니? 그러니까 너 또 어디 가네 어쩌네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끔 들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걸 이미 아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담배를 딱 무시고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누가 하셨나요? 제가 이분 성함을 잊었어요. 근데 얼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서 그 시골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개선해서 그러니까 이약 저약 써보다 다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뭐 먹는 거나 인스턴트 술 담배 이런 거 다 끊고 일찍 일어나고 생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도모하는 그런 요양소 희망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입구에서 마지막 소주를 사서 마시려고 구멍가게에 갔다가 이제 그 요양소에서 이미 8년째 살면서 거의 스텝처럼 돼버린 은희라는 임수정 씨가 연기한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셨네요. 예, 나왔네요. 이분이십니다. 네. 김진구 배우님이십니다. 야, 벌써 얼굴에서 연기가 보입니다, 벌써. 네. 그래서 임수정 씨를 만나는군요. 네. 임수정 씨는 은희를 만나는 거죠. 예. 은희를 만나면서 저희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MBC FM for you. 자기 전에 항상 술 드신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에요. 윤상 씨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 오래 하라고 하는 거 말뿐이신 거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왜 걱정하세요? 그건 되게 이런 커리어가 프리랜서의 대부분의 장작가 뭐 먹어야 자기 전에 저분은 소주예요. 우리 기자님 화이트 와인. 정말. 저는 많은 음식과 많은. 우리 피디님 뭐 없어요? 지금 우리 간경변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할게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갔는데, 여기 가면은 여긴 굉장히 심한 환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인사할 때도 자기소개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나 신부전증이야. 저 간경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치료하는 곳이니까 되게 긍정의 철학으로 운영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도시 생활하다 그런 데 가면 너무 닭살스럽잖아요. 적응을 못 하는데, 그때 시니컬한 영수는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데 거기에 먼저 다가가서 마치 전학생을 이끌어주는 반장처럼 다가가는 게 은인 거예요. 근데 가냘프고 정말 뭐 배우들 체구도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어깨쯤밖에 안 가거든요. 황정민 씨한테 임수정 씨가. 황정민 씨는 좀 굉장히 건장하시죠. 네, 찌찌뽕. 10도 넘는 것 같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작고 그냥 소녀 같은데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누나 같고 선생님 같은 그런 기댈 수 있는 그런 여자인 거죠. 네. 그래서 은희가 이끄는 대로 요양소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근데 은희는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평생 죽음을 염두에 두고 벗삼아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아주 강한 여자인 거죠. 몸은 약하지만 은희가 앓고 있는 병은 폐병이에요. 폐농량이라고. 근데 그렇게 둘이 조금씩 가까워지던 어느 날 이 영수의 룸메이트 폐암을 앓던 아저씨가 이제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아픈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히 살지도 모르는데 과연
가까워져도 될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다가 네. 용기를 내서 그 절망으로 죽는 걸 보고 룸메이트가 영수도 은희도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요양소를 나와서 시골에 어딘가에 빈집을 찾아서 결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은희가 그래요. 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영수 씨 우리 결혼은 아니고 같이 살래요라고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짠하네요. 그리고 내가 영수 씨 낫게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작은 보금자리가 마치 둘만의 요양소처럼 돼서 시간표도 정하고 서로를 간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영수가 먼저 눈에 띄게 회복을 하기 시작해요. 병에서 간 수치가 막 좋아졌다는 그렇죠. 진단이 나오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균열이 약간 시작되는데 너무 은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영수 씨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수는 사실 아까 굉장히 다른 삶을 살다가 여기에 잠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병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앞에 갑자기 살 날이 많아진 거예요. 급작스레 미래가 길어진 거죠. 그러면서 바깥 세계를 곁눈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도시에 두고 온 그 옛 애인과 친구가 한번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공효진. 알고 계시는군요. 예, 수연인데요. 극중 네. 이름이 찾아와서 이러죠.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안 어울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여기 사니까 좋아? 그러니까 영수가 좋아. 뭐가 좋아? 다 좋아.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다 좋은 게 어딨냐고. 그건 이제 정확하게 영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변심의 조짐 같은 거를 이제 포착을 한 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핸드폰을 선물해 주고 가요. 연락 닿게. 그러니까 둘만의 세계. 세상과의 창을 그렇죠. 하나 주, 예. 둘만의 세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할 수 있는.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어떤 어느 날 자기 한번 어머니 뵈러 서울에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감던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감던 은희가 멈칫하죠. 서울 한번 갔다 올까라는 말에. 그러니까 서운해했나 보다 싶어서 영수가 같이 갈까? 그러니까 은희가 반색하면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대답을 영수가 못하니까 아니야. 그냥 갔다 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서울에 간 영수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연의 집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연락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임수정 씨가, 그러니까 은희가 전화 문자 메시지 남기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영수 씨 나 지금 너무 무섭고 보고 싶고 그리고 화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따져묻지를 못하는 거죠. 어딨냐고 무슨 대답이 나올지 그쵸. 모르니까. 근데 결국 며칠을 그렇게 연락 없이 있다가 다시 시골 마을 터미널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을 때 마중을 나가는데 그때 화도 내지 않고 어디서 뭐 했냐고 묻지도 않고 은희가 딱 한마디를 해요. 영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만지면서 못생겨졌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밉다는 뜻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나한테 낯선 얼굴이 돼서 돌아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못생겨졌다는 게. 그래서 영수의 마음은 사실 이미 돌아선 거고, 그리고 점점 더 은희가 아는 자기보다 수연이 아는 자기가 진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기 때문에 은희가 늘 한쪽 다리를 끌어안고 밥을 천천히 씹어 넘기는 것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너 그렇게 밥 천천히 먹는 거 안 지겹니라고 정말 가슴에 칼을 꽂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즉 주기적으로 폐에 농양을 빼줘야 돼요. 은희라는 친구는. 근데 그럼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뱉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영수를 잡은 장면을 보면은 그 소리가 좀 싫은 거예요. 이제 두렵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겁하게도 술을 많이 마시고 술 기운을 빌어서 나를 놔달라고 여자가 있고 걔랑 있는 게 너랑 있는 것보다 편하다고 애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희는 맨 처음에 매달리고 정말 내장을 다 토할 것처럼 오열을 하다가 술 취해서 먼저 남자는 잠들고 여자는 울다가 잠들어서 그날 아침에 더 먼저 일어나서 마음을 정리하고 남자의 짐을 싸기 시작해요. 은희의 손으로. 나 영수 씨 때문에 힘들어. 떠나줘. 나가줘.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떠밀린 것처럼 이 남자가 수트케이스를 끌고 떠나는데 이제 멀리서 카메라가 잡을 때 뒤에서 희미하게 은희가 우는 소리가 나요. 그렇게 담담하게 근데 잠깐 영수가 멈췄다가 그냥 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돼요. 근데 서울로 막상 돌아와서 예전의 생활을 다시 시작한 그는 얼마간 시간이 흐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는 자기 환멸까지 얹힌 거죠. 은희한테 한 이런 집. 사람이다. 예. 그래서 자학적으로 더 막 살기 시작하고 병이 다시 찾아오는 거죠. 나은 줄 알았던 병이. 쌤통이네요.
근데 인상적인 장면이 황정민 씨가 그렇게 막 살고 술을 막 퍼마시다가 남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침을 모아서 힘껏 뱉는 장면이 있어요. 네. 자기 이미지에다가 침을 뱉는. 그러면서 자기 모멸로 병으로 몸이 망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서울에 있는 수용시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옛날 요양소 원장님과 마주치게 되고 은희가 지금 위독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망가진 얼굴과 몸으로 위독한 은희를 찾아가게 되죠.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영화를 연기자들이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영화겠네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허진호 감독님 연출 스타일이 배우한테 많은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 영화 촬영 현장에 3번을 갔었어요. 어떤 기사 때문에. 네. 근데 정말 임수정 씨의 은희는, 수정 씨는 거의 은희 마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어제 자기 모르는 사이에 공효진 씨가 와서 촬영하고 갔다 그러면은 커봐. 하여간 눈을 돌리면 안 된다니까 막 이렇게 황정민 씨한테 그러고. 몰입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키스씬 같은 거 모니터 할 때 네. 모니터를 보니까 키스하고 나서 황정민 씨가 약간 희미하게 한숨을 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한숨 쉬었어요? 왜요? 막 그러면서 따져 묻기도 하고 마음 상해하고 예,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네. 일단 저는 기자님이 실시간으로 임수정 씨 연기를 다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참 청취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될 리가 없죠. 아까 하시던데요, 왜? 아, 진짜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전화했을 때 나간거. 예. 아, 그랬어요. 임수정 씨 죄송합니다. 아니, 왜요? 저는 연기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꿈 없으세요?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래요. DJ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죠? 그지? 내가 졌소. 알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짓궂었나요? 어떻게 계속 얘기할까요? 노래 들을까요? 노래 들어야죠. 아, 예. 지금 너무 몰입됐어요. 예. 짠하네요, 벌써. 속상하고. 예. 오늘은 사실 이별 노래 3종 세트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It's Over Now 112였고요. 이번에는 예, 두 번째는 부탁드립니다. 예, 제클라킬라 포르트라고. 뭐라고요? 제클라킬라 포르트라고. 그러니까 I have shut the door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어인가요? 예, 제클라킬라 포르트. 애가 그러니까 해부하려군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전 잘 모르는데. 제클라포트군요. 정재영 씨가 필요해요. 정재영 씨 전화 연결 부탁드립니다. 제클라포트. 제클라포르트고요. 예. 포르트. 네. 아, 진짜 짜증나시겠다, 청취자들. 저 불어 전공하신 청취자들 특히 화내지 마시고요. 커미오입니다. 커미오. I shut the door라는 뜻이에요. 네. 나는 그 문을 닫았어라는 뜻인데 뭐냐면 이제 연인하고 헤어지면서 뭐 그 집안에 썼던 물건, 칫솔 이런 거 다 두고 그냥 문을 닫고 나오는 거죠. 그랬군요. 네. 사실 개그는 반복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노래 올리기 전에. 크로미오의 갑니다. 제클라킬라 포트입니다. 네,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J'aurais pas dû partir sans dire je t'aime. Mais j'aurais pu partir sans faire une scène. Les deux assis en larmes sur le canapé. Et moi fatigué, mal rasé. Je me suis levé. 자,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는 크로메오의 제클라킬라 포르트. 제클라킬라포르트 함께 들었습니다. 자, 캐릭터 얘기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얘기해드리는. 은희가 결국 안 좋게. 예, 은희 많이 아프죠. 네, 왜 그렇게 돼? 난 그런 거 싫어요. 난 영화 못 보겠어요, 그러면. 심지어 얼마 전에 좀 유치한 얘기인데요. 전 타이타닉을 한 번 보고 다시는 못 봤거든요. 네. 중간 이후부터 이제 괴로운 것만 나오잖아요. 죽어가면서 버티다가. 마지막에 할머니가 이렇게 그런 것도 하는데도. 네. 재수할 때 한 번 보고 절대 못 보다가 얼마 전인가 한번 3D로 개봉했어요. 예. 아니 영화관 아니고 또 다시 케이블 TV로. 극인 영화를. 근데 그 영화는 음악이랑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 할머니 그때는 막 되게 신기한 기술이었잖아요. 그 케이트 윈슬렛 눈에서
피부만 변하면서 할머니 동공으로 다시 돼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게 왜 유치했나요? 아니요. 그게 제일 신기한 기술은 아니었는데 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예, 있었지 않는데 그게 그 부분이 가장 이렇게 막 맞아 이게 사람이 참 헛헛하다 정말 불끌턴 사랑도 어떤 사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음악이 계속 그 메인 테마가 계속 베리에이션이 되면서 깔리니까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음악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영화에서 그 악사들 캐릭터를 제일 등장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 그렇죠. 주인공들보다. 마지막에 그또 이렇게 진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왜 사람 통제하다가 저 너무 싫어 그런 게 속상하잖아요. 그런 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하여튼 뭐 워낙 또 이렇게 담력이 좋으시니까 뭐라고요? 저번에 뭐 이렇게 사람 고문하는 얘기하면서 웃는 기자님 모습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뭐 밉보였나 봐요. 계속 발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으아! 뭐 이러면서. 지구를 지켜라 영화 할 때 신하겸 씨 캐릭터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캐릭터 얘기해야죠 저희. 울기 직전이야. 많은 분들이 지금 울고 계신다고 하는데 기자님이 저보다 훨씬 센 분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은희는요. 저 보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병이랑 동거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깨달음에 다다른 그런 담담한 여자예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나 그런 모습, 제스처 같은 거 되게 담담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좀 친해진 다음에 영수가 그런 말을 해요. 은희 씨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무섭지도 않아 보이고 힘들지도 않아 보이고 그래요. 그랬더니 은희가 그래요.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 나 사실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무서운데요. 앞으로 티 좀 내야겠네. 영수 씨가 앞으로 봐줘요 이러거든요. 아니 임수정 씨 연기가 지금 떠오르는데 그 말투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진지하게요. 그러니까 약간 말투가 조근조근하게 약간 아이들한테 말하듯이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은희 성격이 워낙 그래서 또 그렇게 연기를 하셨고요. 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같은 영화에서는 또 말투가 틀리세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운들 보챈들 누가 와서 위로해주지 않기 때문에 티를 내지 않는 게 버릇이 됐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를 봐주면은 내가 아프면 티를 낼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자들은 자기가 힘들고 아파도 옆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생활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 본능. 예, 엄마 본능. 엄마이든 아니든 간에. 네. 그래서 제가 좀 힘들 때, 어떨 때 너무 출구가 안 보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거는 내가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날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면 더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옆에 누군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 힘든 걸 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작은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요양소 안에서는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스텝처럼 막 돌보고 밟고 절대로 아픈 티를 은희가 안 내는데 이 영화를 잘 보시면 은희가 혼자 있는 장면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가 그럴 때 보면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쓸쓸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한없이 강한데 그런 캐릭터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은희랑 영수의 이 사랑의 결말을 생각을 하면은 언제나 그러니까 왜 I'm in love with 누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사랑을 할 때 사랑 안에 누구랑 같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사랑이 놀이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애들끼리 막 놀이터에서 좋다고 놀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엄마가 부르잖아요. 뭐 누구야 밥 먹어, 뭐 시경아 밥 먹어라 막 이렇게 부르면 네. 이제 엄마가 부른 애들은 다 가고 만약 엄마가 없다거나 엄마가 일하느라고 집에 없다거나 그런 애들은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놀이터에. 놀이터에 혼자 남은 아이가 생각이 나요. 행복의 은희를 생각하면. 둘이 같이 사랑에 있다가 영수는 바깥 세상을 보고서 나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둘이 사랑을 시작한 그 근원은 사실 동병상련의 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비극의 근원을 찾다 보면 우리는 같은 세계에 있어라는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수 씨 왜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가 저 고아예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냥 은희가 그래요 미안해요. 저도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영수가 막 당황하면서 미안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고아라고 둘러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은희가 살짝 아주 희비하게 상처받은 표정을 그렇겠지. 짓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약간 이 둘의 사랑 얘기의 전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무게로 사랑을 할 줄 알았는데 사랑도 영수의 것은 가벼웠고 병도 영수의 것은 은희의 것보다 가벼웠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둘 다 서로 우린 가망 없는 환자고
서로 상대방 외에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더 욕심낼 게 없다고 믿는 동안은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제 한 사람의 미래가 길어지니까 너 그거 아니? 노후 자금이 4억 7천이 필요하대 막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가. 너는 왜 이렇게 물정을 모르니? 그러니까 은희는 왜 우리 둘이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오늘 하루 잘 살고 또 내일 해 뜨면 내일 하루 잘 살면 되지. 난 그런 거 몰라. 내일 같은 거 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여자와 내일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남자가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에서 이 은희라는 캐릭터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굉장히 사랑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에요. 그리고 일단 보통 영화에 아픈 여자 불치병에 걸린 여자가 나오면은 이제 어지러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뭐 결정적일 때 쓰러져가지고 뭐 둘이 막 감정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희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돌보는 입장이 되려고 하고 근데 사실 그 임수정이라는 배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화홍련 같은 영화에서도 문근영 씨랑 자매로 나오는데 그때 그 수미는 수정 씨가 연기한 수미는 언니라기보다는 작은 엄마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는 네. 그 수연이한테. 저도 봤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ING라는 영화에서도 거기서도 아픈 친구로 나오죠. 사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서도 아픈 그러네요. 환자로 이게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임수정 씨는 정말 환자복이 잘 어울리는 배우예요. 좀 그렇네요. 예, 입원복을 입고 있으면 너무 예쁘세요. 예,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ING라는 영화에서 이미숙 배우랑 모녀 관계로 나오는데 엄마랑 친구와 같은 그런 이렇게 조숙한 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배우가 동안이기 때문에 자기 나이보다 어린 배역을 맡아요. 근데 극 중에서는 그 나이보다 굉장히 조숙한 연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지금 내환의 모든 것 전까지의 임수정 배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그럴 수가 수 있겠네요.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 하다가 그렇죠. 사랑에서 주도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몇 살이에요, 은희 씨? 하고 영수가 물어보니까 저 보기보다 나이 많아요. 나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처음 키스를 하게 되는 것도 은희의 이 말에서 촉발이 돼요. 영수 씨,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남자가 안 하니까 영수 씨, 나 없는 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것도 대사다. 예, 되게 좋은 대사들이 있고 진짜 둘이 살게 됐을 때도 애정 표현 되게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려도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뽀뽀를 하고 나서 둘이 누워서 뽀뽀를 하고 나서 왜 뽀뽀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뽀뽀가 하고 싶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고 있으면은 옆에 있어도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으세요. 여기서 뽀뽀하시면 안 돼요. 제 앞에는 지금 노이만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밀당 같은 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는 그런 거예요.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곧 이제 내 앞에 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열심히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강한 여자가 딱 한 번 누가 볼 때 우는 게 바로 그 영수가 헤어져 달라고 빌 때죠. 그때 그런 게 있구나. 그때 너무나 정말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내가 잘할게 영수 씨 잘할 수 있어 정말 이러지 마 하고 빌다가 거의 곡하는 것처럼 울다가 뛰면 안 되는 폐를 갖고 있는 여잔데도 숨 차면 큰일 나잖아요. 오르막길에서 정말 죽을 것처럼 뛰는 장면이 있죠. 새벽에 혼자 길에 그 들판 둑길 같은 데 나가서. 근데 저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희 끝곡 포기했습니다. 정말? 네네. 어떻게 해요? 성시경 씨 노래였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영수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악감정을 갖기 쉽거든요. 아까 성시경 씨도 쌤통이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이 촬영 현장에 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야외 세트에서 구경을 하다가 약간 영수도 이해가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냐면 은희가 일일이 살림살이를 바느질한 것들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많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초도 다 자기가 일일이 뜯어다가 비 오는 날 갔다가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말리는 게 있고 그러니까 왜 도망치려고 했는지 알 것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자는 사실 남자가 생각할 때 자기가 도저히 돌려줄 가망이 없는 크기의 사랑을 자기한테 주니까 어떻게 해도 난 이 여자 앞에서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정의 무게에 대해서 점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뒤로 가면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는데 이 남자가 마음이 돌아서고 나서 미안해서인지 어쩐지 은희 보고 인근에 있는 어떤 해변의 놀이터에 놀러 가자 그래요. 네.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고 하는데 거기 가서 바닷가를 걷는데 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둘이 시선을 맞추려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계속 남자한테 눈을 맞추는데 이제 황정민 씨는 웃으면서도 그냥 은희의 어깨 너머로 바다를 자꾸 바라보는 둘이 시선이 엇갈리는 장면이 전 영화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었어요. 아, 네. 그게 또 많은 걸 표현하는군요. 예, 뭐 그 놀이공원 장면들은 사실 임수정 씨 연기 같은 거를 자세히 보시려면 한번 보실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영화를 갖고 오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기분이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요? 아, 다음 주에는 루이 말 감독이 연출한 굿바이 칠드런이라는 영화를 그 속에 소년 2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 시간 조절을 못했네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헛소리만 좀 덜 했어도 영화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임수정 배우 네. 듣고 있을까요? 듣고 계시면 제가 창피한데요.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3부에 다시 옵니다.